예,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개학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큰 고민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동화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주거나 영화 토론 수업을 위해서 영화를 보여줄 때,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신문기사를 보여줄 때, 수능 대비 고3 입시 문제를 설명해 줄 때, 이때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저작권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실 겁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같은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에게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선생님들도 저작권법 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규정에 따라 영화, 방송, 게임, 웹툰, 미술, 음악 등을 수업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전제사항은 공표가 된 저작물에 한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을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저작권법에 반영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이 조항에 맞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기존 수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 25조 2항에는 타인의 저작물로 수업을 할 경우에 인터넷에도 공중송신,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온라인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오프라인 수업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의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업무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학교에서의 모든 업무가 학교 교육 목적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 25조 2항에서 말한 학교 교육 목적의 범위는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수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업 자료와 관계없는 학교 행정 목적의 자료 이용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예로 학교 행사를 위한 공문 작성이라든지 알림장, 급식 메뉴표, 현수막, 홈페이지 등은 직접적인 학교 수업 목적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폰트에 관련한 저작권 이슈가 바로 학교 수업 목적이 아닌 학교 행정 목적의 자료에 이용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 목적은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수업은 교실, 운동장, 소풍, 수학여행, 체험수업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디에서 하든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면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는 수업이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이 집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도 괜찮습니다. 자, 교사뿐 아니라 외부 강사의 특강, 학부모 등도 와서 수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수업을 할 경우에 학교 교사와 같이 똑같이 저작권 면책사항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하는 모든 수업 및 프로그램에 관련한 교사, 강사, 특강, 방과후 선생님들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공립, 사립 전부 포함입니다. 하지만 교사나 강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외부 수업이나 유튜브 방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유명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읽으려면 시 한 편을 다 이용해야 하는데요.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하면 수업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 한 편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교과서에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한 감상 및 서평 수업을 할 때, 음악 시간에 한류 아이돌 노래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감상 및 평가를 해야 할 때, 수학 시간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할 때, 영어 시간에 CNN 일부 기사의 번역 등을 할 때는 그 저작물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 저자가 새롭게 낸 책을 한 권을 사서 학생들에게 통째로 복사해서 나누어준 후 독서 토론 수업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자, 아무리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해 쓸 수 있어도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일부 몇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은 되지만 이렇게 전체를 다 복사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영화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을 모두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 아이돌 가수 음원 전곡을 mp3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 등은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학생들부터가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하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즉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업에 직접적인 자료로만 써야지 수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로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출처 표시를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물의 명칭이라든지 그 제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서 봤는지, 그리고 언제 발행했는지 등을 표시하면 좋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왜 이렇게 저작권 걱정을 많이 할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수업 내용과 자료를 누가 볼까봐 그런 것이죠. 즉, 저작권자가 혹시나 볼까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저작권법 25조에서 정한 학교 교육 목적에 해당하는 주체는 바로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3자가 됩니다. 심지어 학부모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제3자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25조 2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은 바로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만 쓰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저작물의 일부만 쓰라는 거예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똑같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교사, 학생들만 이용하고 외부인은 아예 접속도 못하게 하고 복제도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추가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수업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교라는 그 공간,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만 만든 수업 자료는 그 학교 안에서만 보통 쓰잖아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먼저 외부인들은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부로 접근하더라도 수업을 보거나 자료 복제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복제해 갈 것을 대비해서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수업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이 보상금을 계산할 그 장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네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참여하는 그 수업 내용이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A 중학교 선생님이 만든 영화 토론 수업 자료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같은 과목의 B 중학교 선생님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원래는 공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은 학교 수업을 위해 쓰는 자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데요. 이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지휘 감독하에 저작물의 일부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적극 장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교육청이 하면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선생님들의 자료는 럭셔리하고 소중하니까 함께 나누면 좋겠죠. 반드시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해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기관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음 인터넷 클럽, 그리고 개인 블로그, 유튜브 등에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 상당 부분 들어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서 이야기한 저작권법 25조 2항에서 학교 수업 그 자체를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예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이트, 외부인이 함께 공유하는 사이트에 그 자료를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 등의 수업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업의 핵심은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교사와 학생들 외에 복제가 안 되도록 관리한다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장 보통 한 1학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영상 수업 자료의 보관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때는 공개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등록 형태로 해서 외부인은 못 보게 해야 하고 그 인터넷 주소를 학생들에게만
공유를 해야 합니다.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관리에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에서도 비공개로 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는 외부인의 접근이 너무나 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한 자료 공유, 학생들과의 자료 공유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가 온라인 수업용 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수업 자료를 보관할 때, 그리고 인터넷상에 어떤 학교 행정 목적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폰트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특정 폰트 프로그램 회사에서 학교를 상대로 한 저작권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말에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소송인데요. 자, 서울시 교육청이 했던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학교 내 PC에 깔았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사용해야 할 폰트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폰트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지정 폰트를 쓰거나 기업에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상업적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법에 맞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인이 접속하더라도 복제가 불가능하게 하며 그 외부인들에게 경고 문구를 작성해서 안내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기존 수업과 큰 차이가 없으니 마음 편하게 먹고 열심히 즐겁게 수업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안전과 우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광 수업입니다. 고맙습니다.